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난다면 진짜 종합주가 지수 70% 폭락하게 되고 집값도 휴지가 되는 겁니다. 1997년도 외환 위기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이게 보시면 1997년도 외환 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거의 비슷한 신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절대로 돈을 많이 푼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국제 통화에서 우리 원화는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환율부터 투자는 어떻게 될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또 나오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환율이 막 좀 난리가 나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 환율 걱정들을 많이들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좀 얘기도 해주신 게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환율 얘기가 조금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원 막 돌파 얘기 나오다가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보니까 1,44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혹시 지금 이 환율은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1964년도부터 이제 26년까지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R 자성이 86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1960년도에 한 2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IMF 때 2,000원,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2008년도에 여기가 이제 1,600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5월달에 임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낮추겠다 이렇게 됐다가 하여간에 매파냐 매파라고 하는 것은 좀 긴축 정책을 하는 것이고 비둘기파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좀 경기를 확장한다 이런 뜻을 말하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1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제조업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한국이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법안을 빨리 만들지 않으니까 갑자기 25%로 막 회기를 시키겠다 이렇게 미국에 엄포를 놨었다가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가서 미국에 계속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2천억 달러가 되고 우리가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투자하면 2천억 달러. 그다음에 마스가 1,500억 하면 3,500억 달러가 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지금 정확하게 4,300억 달러인데 한 85%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있겠지만 이와 같이 환율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R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계학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86% 확률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쉬운 말로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 추세다. 근데 86%면 그냥 오르는 거잖아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오늘 현재 1,440원 정도 떨어졌지만 어제는 1,470원, 1,460원, 1,400원 계속 조정은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86% 확률로 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상향 추세다. 이제 그거죠. 결론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죠. 한국에는 현재 외환 보유고 자체가 이제 너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국가별 GDP가 미국이 30조 달러고 한국은 1.8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광의의 통화량은 국가 GDP의 154%. 미국은 국가 GDP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돈을 2배로 많이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창용 총재는 절대로 돈을 많이 푼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국제 통화에서 우리 원화는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 제가 항상 반복되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바닥입니다. 또 국가별 GDP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GDP의 1.9%밖에 안 되고 주식시장 1.6%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가총액 지금 종합주가지수 5,400,
오늘 또 올랐습니다. 5,500조.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삼성전자 1,000조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미국에 비하면 아직 2%가 되지 않습니다. 한 1.6%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한국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4,300억 달러입니다. 여전히 그렇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외환 보유고인데 아직 국가 GDP에 대비해서는 23%입니다. 저는 이창용 총재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국은행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면 왜 환율은 이렇게 오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본인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럼 외환 보유액이 높으면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1997년도 대만은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외환 위기를 겪었고 종합주가 지수가 70% 폭락했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네. 정확하게는 27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난다면 진짜 종합주가 지수 70% 폭락하게 되고 집값도 휴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외환 위기에 대비하자는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외환 위기를 나라는 게 아니라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대만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제 논문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환율은 계속 오른다는 거고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1997년도 외환 위기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게재가 확정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SCI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7년도 외환 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거의 비슷한 신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외환 위기의 조기 가능성, 외환 위기에 대한 그 신호를 논문으로 쓰는 논문이고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지금 1997년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다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지금 RE 인덱스라고 부르는데요. 외환 보유고와 환율의 관계, 그다음에 네. 국가 부채와의 관계 이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97년도가 밑에 있는 97년도가 되어 있고 네. 오른쪽에도 보시면 지금 현재 비슷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위기의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은 위기 구간이네요. 위기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지금 현재 RG 트렌드로 봐서는 위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뭐 위기까지는 안 왔지만 지금 위기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외환이 어쨌든 쌓이는 것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 위기의 10개 나라가 국가가 파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쓴 겁니다. 외환 위기 예측 모델인데 세계 최고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인정이 되었다. 결론은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제가 이렇게 외환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국가 GDP가 대만은 77%인데 한국은 왜 22%밖에 안 되냐는 얘기는 주요 언론사에서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너무 외환을 적게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국의 외환 위기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97년도 외환 위기가 왜 났는지 또한 그러면 충분하다면 왜 한국의 환율은 계속 오르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라. 저는 이창용 총재한테 강의도 듣고 수업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아시아 은행으로 가실 때 뭐 저도 가기 직전까지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창용 총재나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GDP 대만 수준으로 좀 올려라.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얘기하는 대로 충분한 외환 보유고만 쌓는다면 한국의 환율은 절대로 급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대만의 우리가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외환이라는 것도 결국에 돈인데 예. 그럼 돈을 쌓으라는 얘기는 뭔가 뭐 버는 돈이 있어야지 쌓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어떻게 쌓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네.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납니다. 그 무역 흑자가 날 때마다 외환 보유고로 쌓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이번에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고 해서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발행에 대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자가 한 3%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무역 흑자가 날 때마다 우리 정부가 좀 달러를 비축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달러를 우리나라에 수입해 오기 위해서 한국에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하면 3%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 국회가 지적을 하니까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고를 많이 안 쌓고 있는다고 제가 누누이 지적했는데 국회의원도 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러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3%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97년도 외환 위기가 난다면 그때보다 더 참혹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 절반이 망할 것이고 대기업도 절반이 망하는 게 IMF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정도의 이자는 충분히 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환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다 그래요. 뭐 저도 이제 국회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외환 보유고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해서 3% 이자를 해외 기관 투자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한 평형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 이번에 정부가 지난달에 30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 이자로 아주 뭐 싸게 발행을 했다 이렇게 기사를 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외국한 평형 채권을 더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부도 위기를 막는 것이다. 그러면 3% 이자 내는 게 그게 뭐 크냐?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도 된다. 또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달러가 매년 삼성, 현대가 막대한 외화 보유를 하고 있지만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86% 확률을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 30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 3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무려 6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이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 한 수천 명 일자리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4,300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있지만 95%가 전부 다 미국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부분이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되어 있는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로 바꿔라. 주식과 채권에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걸로 바꿔달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약간 그런 걸까요? 괜히 뭐 이자 내는 게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 최소치만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정말 한국은행이 빨리 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한국은행 뭐 충분한 외환 보유고다. IMF가 권고했는 것만큼 본인들은 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IMF가 2013년도에 권고한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고는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기도티가 한 것은 4,500억 달러인데요. 기도티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IMF의 권고를 따랐던 아르헨티나가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IMF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F는 보면 유동외채, 뭐 주식 자금 M2의 5% 뭐 이런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를 비축했는데 결론은 한국은 IMF가 제안한 것보다도 더 낮은 외환 보유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결국에 환율의 안정이 어떤 이게 수출 기반의 어떤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변동성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대만이 한국하고 똑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번 보시면 국가 GDP가 7천억 달러인데 외환 보유고는 80% 육박하는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97년도 외환 위기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파산했던 97년도에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는 겪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는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다. 중기축통화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예외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중국은 이미 3조 달러, 일본은 1조, 스위스도 1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97년도 국가 파산했습니다. 그렇지만 7,300억 달러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이런 나라는 EU 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전혀 부도날 일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홍콩하고 비슷하다는 건 조금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홍콩은 도시 국가입니다. 홍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다. 홍콩은 국가 GDP의 116%를 외환 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홍콩은 금융의 옛날의 도시였고 네. 홍콩은 지금 현재 중국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화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한 35, 40입니다. 그건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의 원화가 대접받지 못하고 한국이 외환 보유고도 취약하고 이것은 한국이 제조업은 정말 육성은 했지만 이 금융을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4월인가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한국이. 그러면은 외화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환율이 좀 안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영향을 좀 주긴 주는 건가요? 저는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못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24시간 이제 환전을 해야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네. 외국인들은 우리와 이제 시차가 12시간 반 되기 때문에 뉴욕 기준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지 뭐 세계 채권 지수에 이제 한국에 편입이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결론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네. 뭐 일단 뭐 주식 시장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에 한국은 아직 1.5%, 2%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수준이고 저는 정말 한국의 환율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이유를 쓰는 게 이제 이거죠. 한번 보시면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저는 30%라고 써놨고 IMF는 국가 부채율이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거절했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안 해줬을까? 한국이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의 외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2단계 떨어뜨리면 외환 위기 바로 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준 이유는 한국을 좀 자기의 영향력에 두려고 한다. 한국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하나의 좀 키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2026년도 원래 52%입니다. 2029년도에 우리가 60%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가 부채율이 60%에 이르면 IMF 기준으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순수한 국채만 현재 52%지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정부가 지급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하면 현재 130%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순수한 국가 부채, 국채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5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인연금 같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모든 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도 130%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두가 안전하다, 문제 없다고 하다가 항상 꼭 위기가 터지는데 반대로 그렇게 좀 평온한 시기에는 이렇게 뭔가 대비하는 게 좀 비용 낭비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자를 좀 내더라도 그래도 이게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하는 게 절대 헛돈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유비무환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흑자도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 땅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은행 이자를 안 내면 네. 바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3개월 동안만 이자를 안 내면 자기 집 경매 넘어가요. 집에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뭐하냐. 이게 현금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GDP는 세계 10위,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이지만 이렇게 금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빨리 우리 원화의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20%를 공급하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만 좀 탑재를 한다면 우리 원화가 경쟁력을 빨리 회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원화는 전 세계 40위권이 바닥이지만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좀 해라. 그죠? 아직도 정부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은행이 50% 지분을 가져야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IT 기업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빨리 4차 산업혁명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버도 아직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은 우버, 에어비앤비, 4차 산업혁명이 전부 다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택시 기사가 반대한다고 다 금지시켜 놨습니다. 지금 택시 요금만 2배 올랐고 정말 너무 안타깝다.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삼성전자에 빨리 좀 허락을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뭐 많이 쓰게 하든 아니면은 외화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든 좀 안전하게 가는 게 결국에 비용 낭비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